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진짜 토지 개발이다. 이종실의 디벨로퍼에서 제2강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가지고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먼저 번 시간에 규제를 한다 그랬는데 그 규제 중에서 우리는 건축물의 규제가 가장 중요하고 사용의 가치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그 중에 건축물은 규제를 한다 그랬죠. 국가에서 뭘 갖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를 하는데 그럼 무엇을 규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제일 규제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물의 종류가 28개가 있습니다. 그 28개의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가 제일 먼저 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크기를 조정하는데 크기를 규제를 하는 것이 하나는 건폐율이고 하나는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게끔 되는데 오늘 용도지역은 2강, 그 다음에 용도지구까지는 2강에서 오늘 강의를 하고 용도구역은 다음번 강의에서 제 3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계시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내가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을 때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건폐율은 얼마를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은 얼마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은 이 땅에 대한 미래의 가치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 않았지만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질 수 있냐, 상가를 질 수 있느냐, 다세대를 질 수 있냐, 주택만 짓느냐, 창고도 질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크기를 얼만큼 지지 100평을 질 수 있냐 200평을 질 수 있느냐 이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은 용도 지역이란 용도 지구란 용도 구역이란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뭐 잠시 말씀드리자면 용도 지역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다는 거고 용도 지구는 그렇게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건물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건물의 높이, 뭐 이쁘게 떨어져서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 이런 것을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용도구역은 지방자치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국가에서 땅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해놓는 겁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 이런 식으로 그 법에 의해서 땅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거고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모든 땅에 다 만들어 놓고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규제를 할 수가 있고, 국가에서 용도 구역은 국가에서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용도지역은 뭐뭐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 용계약 확인을 띄워봤는데, 도시지역에 무슨 용도지역 이것만 있고, 그 옆에 지구나 구역이 없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발목 잡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땅을 사용하는 것도 발목을 잡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조례로 정해진 만큼의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내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런 뜻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도시지역은 개발을 하자는 뜻으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어떻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세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세분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능한 한 건물을 짓지 못하게끔 유보해서 보존하자는 걸로 해서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보시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것은 뭐예요? 도시지역입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건물을 짓는데 주거용 건물로 질 것이냐, 상업용 건물로 질 것이냐, 공업용 건물로 질 것이냐, 이렇게 크게 주거용 건물만 있게끔 만들 것이냐, 아니면 상업용 건물이 있게 만들 것이냐, 공업용 건물을 만들 것이냐, 이것을 가능한 한 뒤섞이지 않고 건물을 할 수 있도록 나뉘어놓고, 맨 마지막에 녹지지역이라는 얘기는 도시지역에 건물을 짓다 보면 그린존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건물을 짓긴 짓되 그래도 숲을 좀 만들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장 낮게 만들어서 그린존을 좀 만들어라, 이런 식의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농림지역은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짓자는 얘기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보존을 하자는 뜻입니다.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사람이 사는 곳이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물을 못 짓게 하고 관리지역에서만 겨우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도시지역에서는 그린존을 만들기 위해서 녹지지역을 만들어 놓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건물을 못 짓게끔 만들었는데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는 사람도 집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관리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하나는 도시지역이고 하나는 비도시지역이지만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차이가 나긴 나지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용도지역은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든지 무조건 하나씩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정해져 있는 그 용도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크기를 건폐율과 용적률로 해서 얼마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세분화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나눠주게끔 됩니다.
예를 들자면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부터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1종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런 것부터가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상업지역 있죠? 상업지역도 다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그 다음에 근린상업, 유통산업 이렇게 나뉘어졌고 다시 공업지역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도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지역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그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종류별로 크기와 건폐율과 용적률로 세분화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어떤다?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이 세분화된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우리 보면 전부 다가 21개의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은 그 21개의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시행령에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아까 종류를 이거는 조금 아까 보는 종류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종류뿐만 아니라 건폐율과 뭐예요? 용적률을 가지고 다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로 규제를 하고 있다 했고 조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듯이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규제가 용도지구가 있고 용도구역이 있다 그랬죠.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물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높게 져라, 낮게 져라, 띄어서 져라, 방화물을 써라, 뭐 이렇게 몇 층으로 져라, 얼마 이상은 못 짓는다, 몇 미터 미만으로 져라. 이러한 식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환경을 보고서 구체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을 제한해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뭐 취락지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밖에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 있는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용도지구가 정해져 있지만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그 밖에 용도지구 안에서 정해진 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엔 용도지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용도지구 해갖고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가 있고 10번에 보면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서부터 9번까지는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건 대부분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인데 그 지방자치단체 말고 일반 여러 지방자치 말고 그 한 곳에서 필요한 경우는 따로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63페이지도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제 교재에 보면 그 용도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 페이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는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용도지구가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관지구,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국가경관지구 이렇게 해서 경관지구는 나누어지게끔 되고, 이렇게 나누어진 경관지구 안에서 보면은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를 갖고,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폐를 얼마? 2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 또는 15m 이하, 대지안의 적용은 30% 이상,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무슨 경관지구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건폐율과 높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을 어떤다?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지구는 누가 한다? 조례로. 뭐에 의해서? 건물에 의해서. 건물만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뭘로? 조례로. 호국 경관지구,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이제 대전에 가면은 호국원이 있죠. 호국원인데, 이거 호국원이 뭐 대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뭐 이천에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곳에도 몇 군 있는데, 그것은 주변이 이렇게 그 시골에 산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대전에 있는 호국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유성 시가지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호국원에 가면 경건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이 위락가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국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그 호국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뭐 가무, 음주를 금하는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대전에서만 유일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라고 만들어서 호국 경관지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를 하셔야 될 것은 개발진흥지구. 이 개발진흥, 다른 용도지구는 무엇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개발진흥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으로, 다시 말하면 주거용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은 뭐 당연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비도시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그 주택가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도시 지역에다 집을 지을 때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그쪽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개발진흥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시설을 유치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방자치 조례로 건폐율을 40%, 용적률을 100% 이하,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이하 안에서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거든요. 20%인데 그 20%를 뭐 개발진흥지구로 하면 30%, 40%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우리가 이제 상업지역에는 뭐, 그러니까 그 숙박업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그 숙박업소나 이렇게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곳이 학교를 가는 길 옆에 있어서 청소년의 교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를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만들어 놔가지고 청소년에 유해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끔 묶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상업지역을 지나서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상업지역 한쪽 옆에 모텔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갈 때 모텔촌 가운데를 통해서 지나가고 또 올 때도 모텔촌 가운데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통로에 청소년에 유해되는 것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는 당연히 그런 건물을 질 수가 있지만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통로에는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 조례를 보면은 숙박시설 제한지구, 위락시설 제한지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에서 3개를 만들어놨고 성남시 조례에서도 보게끔 되면 일반 숙박시설, 위락시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허가를 내주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락지구는 어떤 곳이냐면은 예전에는 맨 처음에 취락지구가 나오게끔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예전에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몇백만 평을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정하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지정되기 전서부터 개인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은 어느 곳에다 다른 곳에다 이주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활권이 있는 것을 벗어나서 아주 외딴 곳으로 벗어나게끔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놓고 그 옆에 원칙적으로는 아마 농림지역이나 이런 곳에 건축허가 나지 않는 곳을 그런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만들어 놓고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은 건물과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고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던 것이 이게 뭐예요? 취락지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아까 주거개발진흥지구와 마찬가지로 이미 몇 채 이상의 건물을 좀 지을 수 있게끔 된다고 할 때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쪽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예전에는 취락지구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취락지구가 이제 보면은 그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었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옛날부터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개발 제한 구역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집을 이렇게 지어서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2개로 나뉘어져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고 내가 어떤 땅을 사려고 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봤더니 뭐
녹지지역이다, 보존 녹지지역이다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취락지구로 돼 있다. 이렇게 하면 보존 녹지지역의 법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건축물의 종류를 지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니까 내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는데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로 크기는 얼마를 지을 수 있다고 규제를 해놓고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목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다음번 3강에서는 용도구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땅의 사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자, 용도지역은 땅과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전부 다를 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용도지구는 건물만 규제를 하는 겁니다. 조례로. 용도구역은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개발제한구역이 지구단위 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뭐 이런 식의 것이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에 토지의 사용을 규제를 하는 것이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강에서는 용도구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